정의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평균 50점짜리 회계세무 두 번째 시간.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회계기준 중에서 가장 어려운 회계 국고보조금. 사실 저도 뭐 실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너무나 힘든 회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실무자가 해야 되는 회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회계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지분법, 연결, 뭐 이연법인세 이런 것들은 뭐 대기업에만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실무자 단이 아니라 뭔가 조금 총괄, 과장님, 뭐 차장님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무라고 좀 배제를 해놓고요. 실무 중에서 우리 일반적인 회계인들이 해야 되는 실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회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뭐 블로그나 동영상 강의를 했지만 좀 도식화하면 어떨까? 결과를 보여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작성을 해봤고요. 옛날 뭐 동영상 강의에서도 조금 제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많이 올렸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이제 영업의 수익으로 잡고 있죠. 일단 뭐 법인세법에서는 이익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뭐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하면 또 세무조정도 얻게 되니까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고 가정하고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익계산서에 국고보조금 7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바뀔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사실은 뭐 회계기준상 모든 국고보조금을 어렵게 회계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지출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수익, 이거는 그냥 수익 처리하면 됩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죠. 이런 것들은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는 뭐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죠? 그거는 그냥 수익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죠. 지출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보통은 과제로 국책과제 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데, 그 사용 내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들어왔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 사용 내역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거죠, 정해놓은. 그래서 만약에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 차감을 해야 되는 거고, 자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자산 차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뜻은 뭐냐? 썼긴 썼지만 남의 돈으로 썼기 때문에 내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했지만 내 돈으로 낸 게 아니니까 비용이 아니다. 자산을 취득했지만 내 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자산이 아니다. 자산인데 자산이 아니다.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회계 처리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아까 계산했던 이 7만 원을 없애줘야 되는 거죠. 다시 요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만 원이 계산되어 있으면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방법이 뭐 선급금으로 사용했으면 선급금 차감 계정, 기계장치로 썼으면 기계장치 차감 계정, 특허권에 썼으면 특허권 차감 계정.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거는 예금에 있을 테니까 예금 차감 계정. 그리고 급여로 썼다. 그러면 아까 10만 원이었는데 3만 원 차감했죠? 급여를 직접 차감을 해준다. 정리하자면 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해당 자산을 차감하는 것이고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비용 차감. 이렇게 미사용 금액은 보통예금에 있을 거니 보통예금 차감으로 처리를 한다. 요 표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면 일단 국고보조금 회계처리의 원스텝까지 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조금 반드시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또 여기서 끝낼 수는 없고요. 뭐 일단 붕괴는 이렇게 국고보조금 없애고 여러 가지 차감 계정으로 대체를 하는 붕괴를 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낼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민간 부담금이 있는 경우죠. 여기는 가정을 뭐 민간금 7,000원,
국고보조금 63,000원. 우리가 7만 원을 받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먼저 선 지급한 7,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예, 보통 우리는 이 7,000원을 선급금에 갖다 놓죠. 선급금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좀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우리가 7만 원을 받는데 뭐 만 원씩 막 들어올 거예요. 그 중에 민간부담금은 언제 들어온 걸로 가정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걸 사용했을 때 민간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선급금, 계산되어 있던 선급금도 바로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예, 해당 자산을 이제 상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먼저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그게 예정 지출액에 쓰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다 국고보조금으로 사용을 했지만 만 원 중에서 7,000원은 민간부담금 내 돈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상계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만 원이 아니라 3,000원만 상계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분계는 보시죠. 일단은 민간부담금 7,000원을 없애고, 왜냐면 국고보조금 중에 7,000원 내가 부담한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건 내가 주고 받은 거니까 사실은 아무런 해처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국가보조금을 63,000원을 없애야 되는데 보시면 다 말안했지만 요 7,000원 요 만 원은 기계장치 만 원은 그 중에 7,000원은 내 돈으로 샀기 때문에 상계를 시킬 대상이 아닌 거죠. 민간부담금은 내 돈, 민간부담금 외에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접근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민간부담금이 없다면 사용금액을 전부 다 상계를 시키면 되는 거죠. 민간부담금이 있다면 민간부담금 한국금 계상해 놓은 거 없애고, 그 다음에 민간부담금으로 산 금액의 뭐 전체 금액을 상계시킬 필요는 없어. 그 중에 만 원 중에 일부인 3,000원만 상계를 시키면 됩니다. 가정 1이라고 적혀놓은 이유는 2도 있기 때문이겠죠? 요거는 사실은 먼저 들어왔다. 민간부담금이. 가정하는 건 조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비례적으로 만 원 들어오고 만 원 들어오고 만 원 들어올 때마다 민간부담금도 뭐 700원, 7,000원,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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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원 결국 그 비례적으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 원이 아니라 비율 90% 비율로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분계는 이렇게 비례적으로 10%를 없애는 결국 90%를 상계하는 거죠. 이렇게 분리 처리가 됩니다. 자, 1번 과정이 어렵나요? 2번 과정이 어렵나요? 1번이 쉽죠? 그래서 저도 보통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먼저 민간부담이 들어오고 먼저 사용한 거에서 상계 처리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따라 상계 처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오늘은 그림으로 좀 이해시키기 위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국고보조금이 어려운 이유는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용금액을 집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표 쓸 때 뭐 사용금액에 대해서 잘 집계 해놔야겠죠. 과제명을 잘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시기 가정 을 먼저 딱 확립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민간부담금이 먼저 들어와서 썼다라고 가정하면 처리도 조금 쉽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이자가 발생을 하거나, 이자 발생 부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환급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맞춰야지 좀 좋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완료할 때 반환할 금액이 있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성공 시 뭐 30%를 반환한다 그런 조건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럴 때는 아까 그 만 원으로 상계할 것이냐 아니죠. 만약에 30%를 한다면 70%만 상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민간부담금까지 있다.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뭐 60%를 상기해야 되는 특이한 게 되는 거고, 네, 결국 과제를 완료 시 반환할 금액은 미지의 금액에 따랐거든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된다. 네,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완료 시기, 아직 과제가 완료가 됐어요. 아까 7,000원, 민간부담금 지급했잖아요? 근데 국고부조금이 1,000원밖에 안 들어왔어. 그럼 민간부담금을 다 전액 들어왔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어떻게 해서 조정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도형. 네, 국고부조금을 전액 없애고 사용금액에 차감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오늘 강의는 성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관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